안녕하세요. 시방에도 편집가입니다. 오늘은 그 세계사 공부할 건데 세계사 공부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세계사 공부를 좀 잘 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험 보니까 이제 그 인도사거든요. 인도사인데 서아시아 인도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처음에는 간단하게 그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트를 나누는데 파트를 나누면 크게 3개에서 4개로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서아시아의 역사, 그 다음에 이슬람의 역사,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그 다음에 인도의 역사인데 이제 각 나라, 각 그 시대마다 4개의 왕조, 4개 정도의 왕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종교, 주가 되는 종교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냥 왕, 그리고 한 업적, 왕 한 업적, 그 다음에 문화 파트 쫙 보면 끝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맨 처음에 정리를 한번 쭉 하고서 처음부터 다시 나가보도록 할게요. 서아시아 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리아라는 최초의 통일국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파르티잔, 파르티아, 파르티아, 그 다음에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조로아스터교를 좀 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나와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나오고 나오는데 보면은 일단 정통 칼리프 시대,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 그 다음 후마이야 왕조 나오고, 그 다음에 셀주크 티르크라는 게 약간 나와요. 그 다음에 끝. 여기 같은 경우도 종교는 이슬람 종교고 여기는. 그 다음에 인도인데 인도 하면은 보통 불교가 떠오르죠. 맞습니다. 불교 나오고 불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나라 순서를 좀 정리해보면 처음에 마우리아 왕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쿠샨 왕조, 굽타, 델리 술탄, 무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불교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 힌두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뭐 시크교라는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도랑 그리고 그 이슬람 사이에 이제 하나 오스만 제국 나왔는데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슬람 종교, 이슬람교를 좀 강조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대충 알아봤는데 처음부터 볼게요. 일단 서아시아 보면은 서아시아에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이 나라는 최초로 서아시아 쪽을 통일했고 그 다음에 엄청난 강력한 기마 전술과 철제무기 사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뭐냐? 여기는 왕이 한 명도 안 나오고 업적만 생각하면 돼요. 도로와 역전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주를 나눠서 총독 파견하는 중앙 집권 체제 강화하고 그 다음에 수도인 니네베 왕궁에 국립도서관이 있었다. 그런데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를 했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서 뭐 분열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인데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통치를 해서 망했다면 그 다음엔 온건한 통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 2명, 네, 어떻게 되냐면 이제 키루스 왕하고 그다음 다리우스 1세 나오는데 키루스 왕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서아시아 쪽을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사람 같은 경우도 도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여사람은 아까의 역전제, 아까 아시리아 역전제와 비슷하게 역참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주를 20개로 나눠서 총독을 파견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이 사람이 좀 더 추가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왕이는 왕이기라 불리는 이런 감찰관을 보내서 중앙 집권 체제에다가 그 보내던 총독들을 감시하고 그리고 왕의 길이라는 도로를 만들어요. 아까 말했죠. 도로랑 역참제 했다고. 그래서 근데 이 도로 만드는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이제 군사수송으로 써있는데 뭐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상업할 때도 잘 써여갖고 굉장히 좋은 그런 거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지배하는 민족들한테 간신히 간용을 푸는 간용 정책을 해서 됐다. 그 다음에 200년 동안 이렇게 간조정했기 때문에 잘 됐고 그런데 전쟁을 해갖고 뭐 쇠퇴한다. 뭐 그렇게 알렉산드로스한테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왕 아까 말했죠 왕 2명 있는데 키루스랑 다리우스 왕이 있는데 온건한 정치였기 때문에 여기 키루스 왕이 만든 키루스 원통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인간 세계 최초로 인간이 기본권을 선언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렇게 하나 알면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이게 그 암벽, 뭐 벽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왕이 나오고 다리우스 1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인 이제 파라바르라는 이상한 새 같은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면은 조로아스터교구나, 페르시아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페르시아 중에서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세약했죠. 알렉산드로스에 뭐 당해서 그 다음에 파르티아 나오는데 파르티아 좀 짧아요. 파르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손을 했겠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 이런 대제국했대요. 수도는 크테시폰, 그리고 이 사람은 중개무역을 했다. 이 나라는 중개무역 끝이에요. 끝. 중개무역했다. 그 다음에 다시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들어옵니다. 아케메네스였고 이번에 사산왕조예요. 이 같은 경우도 아까의 파르티아와 비슷한 정도의 범위, 그러니까 뭐 인더스강에서 메소포타미아 이런 그런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사산왕조 페르시와 아까 전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도 그렇듯이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걸 합니다. 뭐 불이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이거든요. 이거를 들어간 화폐를 안는다던가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문화가 다른 종교에도 영향을 끼쳤다던가 뭐 왜냐면은 이제 조로아스터교회는 이제 천국, 지옥, 죽은 자의 부활, 최후 심판 이런 것들이 교리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이런 데다가 영향을 끼친대요. 그 다음에 사사랑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도 중개무역합니다. 중개무역을 해서 하는데 나중에 7세기쯤에 이슬람 세력에 멸망한대요. 근데 이슬람 세력은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이슬람 세력이라고 이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새로운 종교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제 사사란조 페르시아에서 마니교라는 종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교랑 크리스트교랑 조로아스터교랑 짬뽕된 건데 이거는 조로아스터교에다가 현세를 부정하는 금욕주의와 정신주의적 성향이 강해져서 그러니까 그때 국가에 있던 조로아스터교와 대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탄압받겠죠. 그 국교랑 대립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탄압되면서 뭐 다른 곳으로 퍼졌대요. 중앙아시아랑 중국 같은데. 그리고 이제 사상조 페르시아도 중개무역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오갔다 약간 이 정도로. 그러면 벌써 서아시아가 끝납니다. 지금 몇 번,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가 나오는데 이슬람교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사상조 페르시아와 비잔티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필요 없고 메카 메디나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메카 메디나는 해안 도시 나오는데 이제 메카의 상인이 있는데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라는 상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슬람교를 만들어요.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는. 그런 다음에 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알리고 하면서 이런 존재로 걷대고 지지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메카의 귀족층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메디나로 갑니다. 이걸 해지라 그래. 해지라. 메카에서 메디나로 간 걸 해지라라 그런다. 오케이. 그 다음에 메카를 다시 돌아와요. 나중에.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대부분을 메카를 장악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때 이제 한번 이제부터 이슬람 세계가 조금 발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슬람교 만들었죠. 이슬람교는 이제 알라를 유시신으로 하는 종교인데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쿠란이라는 이 책 알아야 되고 뭐라 성경,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는 성경이 있듯이 이슬람에는 쿠란이 있다. 그리고 이슬람교회는 5개 지켜야 하는 오행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평생에 한 번씩 한 번 꼭 성지순례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이 생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약하고 뭐 가난한 그런 빈민들을 좀 구제해야 되는 의무.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5번 매일매일 이제 그 절하는 거 알죠? 그 위치로. 그 다음에 이제 라마단 기간 뭐 단식하는 거 이런 거래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어쨌든 근데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제 무함마드 칼리프라는 거 뽑아요. 뭐냐면 이게 종교랑 정치를 다 아우르는 그런 절대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 칼리프라는 것을 선출로 뽑는 거를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라 그래요. 아까 전에 어떻게 됐죠? 아까 전에 이제 사사낭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게 이 정통 칼리프 시대 때입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는 이제 투표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죽어요. 근데 죽고 나서 우마이야 가문에서 칼리프 자리를 세습합니다. 이걸 이제부터 우마이야 왕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때 알리가 죽었잖아요. 근데 알리가 사실 그 무함마드의 그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니파랑 시아파랑 나오는데 시아파는 이제 그
무함마드의 혈통만 칼리프를 인정하자 약간 그런 느낌이고 맞아요. 후계자다. 그렇죠. 칼리프라고는 안 돼 있고 후계자로 돼 있습니다. 후계자다. 어떤 그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수니파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냥 공동체 다 뭐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혈통 좀 중계했다는 거죠. 시아파가. 그런데 이제 이 우마이 왕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랍인 우월주의를 했어요. 아랍어로 공용어로 쓰고 화폐 통일하고 막 비아랍인들 막 찍어 누르고 해서 불만 커졌어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있는데 아바스 왕조랑 시아파가 같이 해서 멸망시키고 아바스 왕조를 세워요. 아바스 왕조는 당연히 관용 정책도 펼쳤겠죠. 비이슬람 교도들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당과 타라스 전투에서 우승해갖고 우승이 아니라 뭐야 승리해갖고 교통로를 장악하고 무역도 했다. 여기 이제 약간 잘 안 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만 후계자로 보는 그런 판데 어떻게 아랍인 우월주의를 하는 사람들하고 대립될 수 있느냐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차별이 심해서 너무 심했기 때문에 시아파가 그랬다라고 외워도 되고 그래서 좀 재밌게 외우냐면은 그러니까 아랍인 우월주의 시아 약간 이런 애기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외워도 된다 하하하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마야 왕조가 멸망했는데 다시 무슨 뭐야 그거 코르도바 이베리아 반도 쪽에 코르도바라는 수도를 세워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도 나중에 문화 중심지가 돼요. 무역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했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수도 알아야 돼요. 수도.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우마야 왕조 때 수도는 다마스쿠스고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 때 수도는 바그다드고 그 다음에 후마야 때는 코르도바다. 이렇게 그냥 외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셀축티르켄이 나오거든요. 그 약간 좀 파티마 왕조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바스 왕조 때 그러니까 이제 칼리프라는 칭호를 쓰는 나라가 두 개 더 생겨요. 후마야가 일단 칼리프 쓰고 그 다음에 저기 북아프리카 파티 왕조도 칼리프 쓴다 그러네요. 그렇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셀주크 티르크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셀주크 티르크는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로 이주한 아바스 왕조의 친위대격인 그런 왕조래요. 그거는 얘가 하는데 이슬람교를 개종하고 티르크인이 이슬람 세계 주 세력이 됐대요. 왜 엄청 강력하거든요. 군사가 좋아요. 그래서 뭐 계속 아바스 왕조 좋아주고 하다가 이제 아바스 술탄이라는 군사랑 정치의 실권을 위임받는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뭐 강력해지는데 하다가 얘네가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이랑도 대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약화돼서 멸망하고 아바스 왕조는 또 비슷하게 해서 몽골군에 멸망되고 이렇게 끝.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역 파트 나오는데 아까 말했죠. 아까 무역 파트가 강조된 거는 아바스 왕조였어요. 당과의 탈라스 전투에서 이겨서 동서 교역로를 뭐 장악해서 무역을 했다. 맞아요. 그거 하면 되고 그리고 바그다드 어디죠? 아바스 왕조 수도죠. 코르도바 어디죠?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후마야의 수도죠. 거기가 이슬람 세계에 약간 문물이 모여들고 문화가 모여드는 그런 약간 무역 중심지였다. 그리고 이슬람 제국은 이쪽에 이제 그냥 아시아가 있고 이쪽에가 이제 뭐 러시아 아니죠. 유럽 쪽이기 때문에 사이에 껴있는 어느 정도 그런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개 무역 할 수밖에 없다. 중개 무역은 아까 전에 서아시아 시대 때도 보면은 파르티아도 중개 무역을 하고 사삼조 페르시아도 중개 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개 무역이 굉장히 많았다. 뭐 그런 걸 알 수 있고 뭐 사회 문화 나오는데 뭐 여기서는 쿠란의 가르침을 받는 이슬람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인 아랍인이 처음에 우드 받았다 그랬죠. 맞죠? 우마이야. 그 다음에 그 나오고 근데 크게 외울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약간 중요한 거는 약간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영향 받았다 이슬람 쿠란에. 그 다음에 이븐 할둔이라는 사람이 역사 서설이라는 법칙에 대한 썼고 역사 서설이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저번에도 나왔던 이븐 바투타가 여행기라는 책을 쓰고 아라비안 나이트 천년야화라는 여러 가지 지역의 설화와 그런 것도 있는 책이 있었고 야 뭐야 배터리가 5% 남았어? 그거 좀 신나는데?
충전을 해야 되죠. 나 충전기 어디 있지? 네, 충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 양식 아라베스크.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림이랑 그런 책을 봐야 돼서 이거는 한번 책을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뭐 영의 개념, 태양력,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니까. 그 다음에 바로 오스만 제국 나온다고.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엄청 빠르게 가죠.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 이제 4개 또 나눠서 외우면 돼요. 이것도. 이거는 그냥 왕이 3명이고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 오스만 제국 만들어졌겠죠.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좀 작았어. 아나톨리아 지역에 오스만 족이 세운 국가야.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야. 근데 14세기 후반에 이제 헝가리가 이끄는 크리스트교를 파괴해서 발칸반도를 먹게 되는데 이때부터 새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술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돼요. 저희가 첫 번째 헝가리 크리스트교를 격파해서 발칸반도를 차지하고 술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커졌다. 그 다음에 메메트 2세가 나옵니다. 메메트 2세라는 사람이 비잔티움 제국 아시죠? 동로마랑가 로마 쪽이죠. 그걸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 거기에 있는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로 하고 수도로 바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셀림 1세 나와요. 셀림 1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셀림 1세라는 왕은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해서 맘루크 왕조는 왕조 정복해서 이렇게 너무 더운데 정복해서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3개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만들었다. 3개를 장악한 거예요. 그 다음엔 더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땅이 술레이만 1세가 아까 전에 처음에 오스만 제국이 있을 때 헝가리의 크리스교를 격파했다 그랬죠. 이번에는 헝가리를 아예 정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빈을 포위해서 공격해요. 그 다음에 유럽의 연합함대를 무찔러서 와 지중해 해상권까지 하면서 엄청난 대제국으로 크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빈 포위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그때 뭐 실패하고 헝가리를 뺏기고 하면서 뭐 쇠퇴한다 합니다. 이런 게 그냥 발전의 역사고. 그리고 이제 오스만 제국에 또 종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종교하고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고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예니체리 군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니체리 군단이라는 게 있는데 예니체리 군단은 2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군인이에요. 얘네를 어떻게 모집하냐? 티마르 제도 그리고 데버시르메 제도라고 있는데 티마르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병들한테 여기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는 징세권 그걸 티마르라 그러거든요. 그 권리를 주고 그렇게 해서 말이랑 무기를 갖춰서 전쟁에 참가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니체리 군단에 편입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이들한테 하는 게 있거든요. 데브시르메라고 제도라고. 이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좀 약간 주력을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트교를 믿는 청소년들한테 너 이슬람교 믿어라. 그러면 너한테 최소한의 풍요롭게 먹고 살 만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겠다 해요. 그 다음 그렇게 한 다음에 군대를 편입시켜요. 엔치게 준 돈으로.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의 그 왕이라 그랬나? 그거를 술탄의 직속 그걸로 부대로 또 씁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군인 정책을 펼쳐갖고 굉장히 강력했다. 근데 이거 참 외우기가 어려워요. 티마르 그래 이거는 3글자니까 외우는데 저 데브시르메 너무 어렵죠.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 좋아요.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크리스트 교인 청소년들을 이슬람교로 바꾸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브시르메 너 이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하면 해주겠다. 싫으면 대부싫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청소년들하고 군인들한테 이렇게 강제하지 않고 약 권유식으로 했구나 하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강압적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관용적이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른 제국 내에서도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넓죠. 여러 가지 민족들을 뺀 전쟁으로 뺐고 땅을 뺏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민족들이 있는데 이런 다른 민족들한테 이슬람교를 강제하지 않고 이슬람교를 믿지 않으면 그 머릿수만큼 인도세를 걷고 그리고 믿으면 세금 안 낸다. 와 좋은데?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 가지 문화랑 그렇게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탄불이 아까 전에 있었던 뭐였죠? 메메트 2세가 비잔틴 멸망하고 먹었었죠. 거기가 교역망의 중심, 무역망의 중심지가 됐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알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왕조가 2개가 나와. 티마르 왕조, 사파비 왕조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반장 나오거든요. 티무르 왕조 아까 나왔던 티마르랑 좀 비슷하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티무르 왕조 같은 경우는 나도 헷갈려요. 티무르 왕조 같은 경우는 몽골을 그냥 계승했다 보면 돼요. 몽골을 계승해서
그냥 정복을 하려 한 거예요. 뭐 그런데 뭐 나중에 뭐 다 약해졌겠죠. 몽골 계승하고 수도는 사마르칸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심 문화가 섞여갖고 문화의 중심 도시가 됐고 뭐 했다. 그 다음에 사파비 왕조는 이란 쪽인데 여기는 왕이 있어요. 왕이 누구냐면 이스마일 1세. 이스마일 1세인데 여기는 수도는 이스파한이고 외워야 될 수도는 이스파한이고 그냥 뭐 군사적으로 했다. 뭐 페르시아인들이 세운 나라다. 끝.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볼게요. 지금 말이 정리 안 되는데 그러니까 티무르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인이 세웠고 그 다음에 수도는 사마르칸트 그 다음에 뭐 여러 무역의 중심지다. 끝.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인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에 세워졌고 그래서 민족 부흥에 힘썼고 수도는 이스파한역이다. 군사적인 역을 올렸다. 끝.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도입니다. 인도의 역사 뭐 나오는데 인도에서도 종교 나옵니다. 불교가 제일 주력이고 그러다 힌두교 나오고 나중에 뭐 시크교라는 것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이제 브라만교 아시죠? 브라만교 보면은 이제 카스트가 있어요. 브라만교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뭐 브라초총민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는 게 나와요. 뭐 우주에 대한 뭐 진리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래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불교와 자이나교라는 게 나온대요.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여기는 근데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윤회 사상이 있었거든. 오케이. 브라만교가 카스트제랑 윤회 사상이 있어요. 불교는 카스트제를 반대해요. 자이나교도 반대해요. 그런데 근데 불교는 윤회 사상을 믿어요. 그래서 크샤트리아랑 바이샤가 브라만게 안 좋아하죠. 왜냐면 자기 위에 브라만이 있으니까 이걸 뒤집을 수 없으니까. 근데 불교랑 자이나교는 자이나교 뺄게요. 자이나교 정확히 몰라요. 불교는 카스트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당연히 바이샤랑 크샤트리아 환영받겠죠. 끝. 그럼 이제 왕조 볼게요. 왕조 보면은 이제 마우리아 왕조 있습니다. 마우리아 왕조 있는데 최초로 북인도 통일했다. 인도 전체 통일 아닙니다. 북인도를 통일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아소카 왕이 있는데 아소카 왕 없죠. 세계적으로 기억합시다. 아소카 왕 이제 일단은 상자부 불교, 그러니까 소승불교예요. 개인의 혜택을 중시하는 거죠. 이거를 중앙아시아에 전파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불경을 정리하고 불탑을 세우는데 이 불탑을 스투파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불탑을 세웠다. 그리고 이제 석주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호랑이 아니라 사자 네만 있는 그리고 막 불교의 그 상징인 수레바퀴 있는 이런 석기둥 돌기둥을 막 세우는데 이 돌기둥의 범위로 마을의 왕조가 어디까지 퍼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끝. 오 간단한데. 그 다음에 쿠샨 왕조 나옵니다. 쿠샨 왕조는 왕 또 한 명 있어요. 이는 카니슈카 왕이에요. 카니슈카 왕 같은 경우도 이제 불경을 뭐 수집하고 뭐 불교를 이렇게 전파시켰는데 좀 달라요. 이제 보면은 아까는 이제 마오리 왕조 같은 경우는 상자부 불교, 소승불교였는데 여기는 대승불교예요. 쿠샨 왕조는 약간 상구부의화 중생 위로는 진리를 깨닫고 아래는 중생들을 이제 이렇게 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불상도 만들어요. 불상 만드는데 불상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제 여기 쿠샨 왕조 때 간다라 양식 나오거든요. 간다라 양식 뭐냐면 이제 헬레니즘 문화하고 인도의 문화가 융합된 건데 이걸로 막 불상을 만드는데 약간 코가 오똑하고 막 엄청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식의 불상이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승불교랑 뭐 이런 간다라 양식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데까지 전해졌다. 끝. 오. 그다음에 힌두교 그냥 굽타 왕조 나옵니다. 굽타 왕조도 당연히 뭐 인도 먹었겠죠. 굽타 왕조는 굽타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굽타 양식이 뭐냐면은 굽타 양식은 기존에 쿠샨 왕조에 있던 간다라 양식에서 조금 더 인도적인 색채가 들어간 거라서 그 약간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는 막 옷의 주름 같은 것도 엄청나게 표현이 잘 되고 근데 왜 이렇게 빨개 여기 엄청나게 잘 표현되고 그러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주름 같은 것도 없이 좀 밋밋해지고 약간 그런데 이건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때 국타왕조 때 힌두교가 등장합니다. 힌두교라는 건 뭐냐면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해요. 아까 브라만교는 이제 아까 불교 같은 경우는 브라만교 윤회 사상 인정하지만 카스트제는 안 하죠. 그런데 힌두 같은 경우는 불교가 브라만교랑 합쳐지긴 하지만은 카스트제 인정. 그다음에 카르마라는 것이 있다. 각각이 수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카스트제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신교, 여러 가지 신을 숭배하는 다신교입니다. 이렇게 하는 힌두교 만들어져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보면은 쿠란 있죠. 이슬람교는 쿠란이 있는데 이슬람이 쿠란이 있다면 힌두교는 만우업존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브라만교에는 베다가 있다. 이렇게 알면 돼요. 베다라는 경전이 있다. 브라만교에는 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되고, 뭐 시바라는 어유가 아니고 시바라는 신이 있다. 파괴와 춤의 신.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브라만 뭐 굽타 왕조 때 브라만 계급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가 공용어가 된다. 왜냐면은 힌두교가 나왔으니까 라고 좀 약간 이렇게 연결해도 될 것이고, 당연히 브라만 계급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가 공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한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간다 양식과 인도적인 색채가 좀 더 추가된 굽타 양식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아잔타 석굴 사원과 엘로라 석굴 사원에서 좀 더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뭐 0과 10진법을 사용해서 아라비아 숫자 형상 기하고 거는 읽으셔야 돼. 그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마지막 아니구나. 아직 2개 남았지. 그럼 델리 술탄인데, 델리 술탄이라는 것은 델리라는 곳에 이슬람 왕조를 세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북인도를 또 지배해요. 이거 뭐 북인도만 먹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약간 간용책 펼칩니다. 여기도 이 힌두교도는 당연히 이슬람교가 주가 돼서 이 델리 술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힌두교도는 환영을 받지 못하긴 했겠죠. 그렇지만은 힌두교도한테는 인두세, 지즈야라는 인두세만 걷고 자신의 종교를 믿게 했어요. 근데 아까 인두세 하면 또 무슨 말이죠? 아까 보면은 굉장히 생각을 해보면은 인두세를 펼쳤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오스만이죠.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도 인두세를 했었죠. 그러면 약간 관용정책 예를 볼 수 있었던 게 뭐 했었지? 키루스 왕, 키루스 왕통도 있고, 뭐 예니치리 군단에 있는 뭐 티마르, 데브시르메, 이렇게 계속 그 전에 앞에서 뒤로 넘어갈수록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한번 복귀하고 하면은 한 번 읽어도 5번, 6번 읽으면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거는 진짜 필수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거의 한 지금 오늘 처음 읽거든요. 이렇게 쭉 읽는 거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카스트대를 힘을 실어준 게 힌두교였기 때문에 카스트대 싫어하는 사람은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 많았다. 뭐 이 무굴 때. 그리고 이제 또 무굴에도 한 명 외워야 될 사람이 있네. 아크바르 황제 있는데, 2명이었네. 어쨌든 아크바르 황제 있는데, 아크바르 황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야를 아예 폐지를 해버려. 죄송합니다. 무굴 제국이야. 무굴 제국. 델리 술탄은 그냥 지지야가 있었다. 오케이. 인두세를 거뒀다. 이슬람교로 좀 이렇게 했다. 끝났고, 그 다음에 무굴 제국 나와서 무굴 제국의 왕이 2명인데 아크바르 황제랑 아우랑제브 황제인데, 아크바르 황제는 인두세조차도 폐지해요. 완전 종교 자유 한 거죠. 그리고 힌두교도랑 이슬람교도를 다 모두 다 골고루 관료로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 다음 이후의 황제인 아우랑제브 황제는 남인도까지 정복을 해요. 와, 보면 아까부터 뭐 마우리아 왕조 뭐 이런 왕조들도 북인도만 했었는데 이 사람 남인도까지 먹었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땅을 얻으니까 당연히 돈이 부족해지겠죠. 계속 정보 활동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근데 이슬람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 그래서 막 힌두교산 파괴하고 인두세인 지지야 부활시키고, 아직까지는 너무 급진적이진 않아요. 해서 당연히 어느덧 원래 했던 것보다 강압적이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반란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반란이 거셌던 것은 시크교도들이 반란이 거셌다. 시크교 뭡니까? 새로운 종교예요. 그렇죠. 생각 그 맞습니다. 뭐냐면 이슬람교랑 힌두교랑 합친 게 시크교예요. 시크교는 카스트제든 반대하고 유일신을 믿는 그런 뭐 종교래요. 하급 카스트 출신의 사람 만들었대요. 좀 아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카스트제 반대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죠. 힌두교는 애초에 카스트제를 찬성하는데 시크교는 반대하니까 당연히 데려올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반란했다. 끝 하고 마지막에 문화 나오거든요. 힌두 이슬람 있는데,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합쳐진 그 양식의
건물이 타지마할이다라고 합니다.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이죠. 무굴 제국의 샤자한이 만들었는데 여기 뭐 쿠란의 구절이 있는 벽면. 쿠란 뭐죠? 쿠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람교의 경전이죠. 그 다음에 뭐 모스크 양식도 들어가고, 그리고 힌두 양식의 특징인 탑인 차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건축의 돔이 특징이잖아요. 돔도 있고 여러 가지 섞인 그런 게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벌써 끝났어. 30분밖에 안 돼서 처음 보는 30분? 와 너무 좋은데요? 그나마 끝났잖아요. 저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나누면 4개 나눌 수 있다. 뭐냐면은 서아시아, 그 다음에 서아시아, 이슬람, 오스만, 인도. 그런데 서아시아에 4개가 있다. 서아시아 뭐가 있었죠? 서아시아 보면은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파르티아 사상조 페르시아 있죠. 그 다음에 이슬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정통 칼리프, 우마이야, 아바스, 후마이야, 플러스 셀주크 티르크.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나오죠. 오스만 제국 역사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장에 뭐가 나왔냐면은 파티마가 아니라 티마르랑 파나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 왕조 나오는데, 인도 왕조 같은 경우는 뭐냐면 5개예요. 여기는 좀 외우기 어려워.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외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마우리아, 그 다음에 쿠샨, 그 다음에 굽타, 델리스탄, 무굴. 근데 이게 5개 외우기 어렵죠. 5개 쉽게 외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마리아, 쿠샨까지는 우마리아, 쿠샨, 굽타, 우마리아의 솔직히 어렵거든요. 우마리아, 쿠샨, 굽타까지는 외우시고 마지막 2개만 쉽게 외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델리 술탄이랑 무굴 제국이잖아요. 델리 만주 무굴레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왕조를 쫙 봤으니까 그다음 종교 보는 거예요. 종교의 흐름도 보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처음에 서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 이슬람교예요. 조로아스터교다. 처음에 서아시아 보면은 페르시아가 중점적으로 나오죠. 페르시아 처음에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왕조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 나오고, 조로아스터교랑 불교랑 크리스토교랑 섞인 마니교라는 게 나오죠. 탄압받아서 전해졌다 다른 나라로.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 보면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 종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슬람 퍼졌다. 이슬람이 와 했다가 이슬람 너 믿고 다른 것도 믿게 해주게 해서 뭐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오스만도 이슬람 믿고, 그런데 관용 정책 크리스트교도 믿게 해주지만 인두스 걷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불교랑 브라만교가 뭐냐면은 윤회 사상하고 카스트제를 하는 건데, 그거에 반대해서 나온 불교랑 자이나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힌두교 나와요. 힌두교는 카스트제를 정당할 수 있는 카르마 업이라는 게 있고, 그것도 브라만교랑 연결돼서 기존의 권력자 지배층들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시크교 이슬람이랑 힌두 섞인 유일신을 믿는 카스트제를 부정하는 종교 시크교, 이렇게 나온다. 종교 예를 봤죠. 그러면 이제 왕 업적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걸 할 수 있으면은 시험을 거의 100점 맞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서아시아 왕조 보면은 우마리아 아니죠? 마우리아 아닌데? 응? 100점 맞아야 되는데.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다. 처음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그런가? 아직 끝까지 봤으니까 뭐. 아시리아가 있는데, 아시리아 최초로 통일을 했고, 그 서아시아 쪽을. 그 다음에 강압적인 통치를 했다. 그런데 지구라트도 건설하고, 수도인 니네베 왕궁에 도서관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중앙 집권체제, 총독을 파견해서 중앙 집권체제를 했고, 그런데 강압적으로 해갖고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조라스터교 믿고, 그 다음에 키루스 원통으로다가 이제 인간의 기본권 최초로 규정한 걸 하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가 왕의 기 이렇게 해서 약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만들고, 군사소송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도로랑
역전제, 역참제. 그 전에 아시리아가 역전제면 역참제다. 그쵸? 아케멘에서 이게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글자 하나로 바꿀까요?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넣어야 돼요. 아케메네스가 역참제고 그 아시리아가 역전제다. 그 다음에 뭐 조라스트교 그 암벽 보면은 이쪽 왼쪽 이렇게 봤을 때 왼쪽에 다리우스 있고 여기에 파라바라는 상징물이 있다. 그 다음 넘어가면은 이제 어디 나옵니까? 파르티아 나오죠. 파르티아 같은 경우는 그냥 동서 무역을 했다. 크테시폰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하면 끝이고 그 아래에 나오죠. 사사랑조 페르시아죠. 사사랑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또 조로아스트가 나오고 조로아스트가 뭐 퍼졌다. 동서 무역했다. 불이 상징인 동전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옆에 마니교가 나왔다 하죠. 그 다음에 바로 이슬람으로 넘어가서 무함마드가 메카에 있다가 메디나로 도망가고 헤지라라고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세력 강화해서 이슬람교 성립시키고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선출하고 근데 4대 알리 죽고 세습하고 우마야 왕조 때 그 다음에 시아파는 수니파는 아니고 시아파는 정통계자를 그 무함마드의 휘줄로만 보는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게 수니파 그 다음에 시아파랑 아바스 왕조랑 같이 해서 아바스 왕조 세우고 그리고 이때는 단과 탈라스 전투 이겨서 동서 무역료 교약했고 근데 이게 한 개씩 빠뜨려 그럼 다시 올라가야지 전투하면 또 뭐가 있었지? 맞아요. 정통 칼리프는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물리쳤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후마야는 저기 코르도바라는 수도가 있었고 이렇게 하면 맞다 수도를 까먹었었네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바스 왕조는 바그다드라는 수도가 있었고 그 위에 우마야 왕조 같은 경우는 다마스쿠스라는 곳이 있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되죠. 밖에 시끄럽네. 그 다음에 셀주크 트르크 나오는데 셀주크 트르크 저기 서아시아 중앙아시아로 넘어왔죠. 서아시아에서 그래서 점점 군사 강화했고 그렇게 하면서 뭐 정치적으로 뭐 해갖고 술탄이란 칭호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막 여기 건드리고 저기 건드리고 하다가 십자군 전쟁으로 약화돼서 없어지고 몽골군한테 그 우리 아바스 왕조도 쇠퇴하고 끝. 그럼 바로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오스만족들이 세웠고 그 다음에 헝가리를 공격해서 헝가리 크리스트교 군단을 해서 발카만도 체제하고 강화하고 술탄 지원 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메트 2세, 셀림 2세, 슐레이만 솔직히 우리가 뭐 1세, 2세 그거 안 해도 돼요. 어쩌면 시험에서는 걔네 셋밖에 안 나와. 메메트, 셀림, 슐레이만 맞나? 맞으면 기분 좋지. 메메트, 셀림, 슐레이만 맞죠? 일단은 메메트 같은 경우는 이거 기억이 안 나네. 맞아. 비잔티움 제국 멸망시켜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다 이스탄불로 수도 바꾸고 그 다음에 셀리미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집트 맘루크 왕조 파괴해갖고 새 대륙에 걸친 대제국 세우고 그 다음에 슐레이만 1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헝가리를 없애고 빈을 포위하고 그 다음에 유럽의 함대를 해갖고 지중해 교역도 얻고 좀 더 강력해졌다.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오른쪽 보면은 이제 군사 정책 나오죠. 그 다음 종교 정책 나오는데 예니치리 군단, 데브시르메 제도, 티무르 그렇게 하면 끝. 그렇게 했다. 인두세 그 다음에 넘기면은 나오죠. 이게 뭐 나오냐면은 티마르랑 파남이 나와요. 티마르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 쪽에서 올린 거고 여기도 뭐 교역을 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나미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인들이 민족 은식 부흥을 위해서 만들었고 여기는 이제 이스파한인가?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이거는 내 이름이 어려워. 맞아. 이스파한은 수도고 왕은 이스마일 1세다. 그래도 군사적인 그런 거 강화했다. 뭐 그냥 간단히 그렇게 외우면 되고. 그럼 바로 인도. 인도 좋은데? 일단은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만교가 뭐 카스트제를 하고 뭐 이런 거 윤회 사상이다. 그래서 뭐 우니파샤드처럼 나오고 불교 자이나교 반대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